최근 한 몇 년 들어서 조현병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해 5월 같은 경우에도 60대 여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직장까지 그만두고서 23년간 이 딸을 돌봤던 겁니다. 근데 이제 딸 상태가 이 조현병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점점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비극적인 선택을 한 이 사건이었습니다. 뭐 근데 진짜 23년 동안 돌봤다니까 힘들긴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이게 진행성 질환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이 점점 치매가 진행되면서 그 가족이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조현병과 관련된 거는 그 경과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건 역시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정도로 지속적으로 좀 안 좋아지게 되는 예후가 좋지 않은 병이 조현병인데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딸이 중학교 시절에 조현병을 앓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 딸을 돌보기 위해서 퇴직을 했고 굉장히 정성껏 알뜰살뜰히 딸을 살폈는데 문제는 이 직장을 그만뒀던 이유가 다른 가족이 이 딸을 돌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 이 가족이 함께 돌본다 하더라도 이 병세를 잡는다는 게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반복적으로 욕설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가출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도달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먼저 갈까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내가 가고 나면 이 딸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다가 결국은 이 딸에게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이 여성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4년이었는데 1년 감염이 됐는데 이게 좀 뭐랄까요? 좀 형량이 비교적 살인이라는 혐의에 비해서는 좀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살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친족간 살인 같은 경우는 네.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많이 그렇죠. 나옵니다. 어. 근데 1심에서도 이례적으로 4년이 나왔고 그다음에 2심에서는 이제 3년으로 감경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재판부에서 이제 혼을 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그 딸이 아프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인격체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다. 이렇게 혼을 냈고요. 다만 혼자 이제 그 병이 있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그리고 장기간 동안 이제 치료와 요양을 지원하면서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부분을 좀 참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3년으로 감경된 내용입니다. 조현병 환자의 가족이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이번만이 아니고 네. 저도 이제 몇 번 이런 사건 사고를 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일단은 최근에 그 정신건강과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강제 입원 절차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요양과 보호를 해야 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설령 강제 입원이 좀 쉬워진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뭐가 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걸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치매에 놓인 요양보호와 관련돼서 이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치매 노인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파견이나 그다음에 가족 내 치료를 하는 시스템들이 잘 돼 있는데요. 지금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문가들이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치매 가족 휴가제 아마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정도로 시스템이 이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 그 환자에 대한 여러 의료적 지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치매 환자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옆에서 거의 24시간 지켜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 경제생활 굉장히 제한되죠. 사회생활 굉장히 제한되는 데다가 정신장애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크고 그 여러 정신적인 상황이 복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 관련된 여러 돌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여러 다른 외부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이 이제 내가 손을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환자도 이 가족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